이 77은 뭔가 산술기와 이런 것도 풀이 시도하니까 불편한 건데 보통 예? 안 불렀다고요? TV가 안 켜졌어. TV 안 켜졌어요? 네. 죄송해요. 저 혼자 켜진 줄 알고. 아까 안 끈 줄 알고 켜진 줄 알았어요. 얘를 실제로 교재에서도 산술기하로 푸는 풀이를 많이 소개하죠. 정답인 해설해보면 거의 산술기하로 풀 텐데 왜 그런지를 난 잘 모르겠다. 진짜 진심으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개 편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얘는 그냥 닮은비 이용해서 가시면 됩니다.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음인데 닮은비는 몇 대 몇 대 몇? 3대 4대 5요. 그럼 여기 3K 여기 4K 잡으면 여기가 6-3K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레벨 SK 텔레콤 아니고요. 예. 잡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대칭축도 못 구하는 바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K는 1일 때 최대잖아요. 1일 집어넣으면 되죠, 그냥. 최대값은 12다. 이따위로 풀면 되니까 굳이 산술기하가 필요하냐? 늘 의문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2차함수를 푸는 게 훨씬 편하죠. 이해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78번. 둘레의 길이가 6인 ABC 각편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여기 A, B, C겠죠? 예. 그리고 둘레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입니다. 물어보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최소일 때를 묻고 있어요. 뭐와 관련된 문제? 코시-시발츠 부등식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용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사실 최소를 구할 필요도 없죠. 최소가 될 때잖아요. 등호의 성조건만 보면 되는데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다. 이용하시면 되죠. 근데 이때 A는 B는 C일 때고 합이 6이니까 2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네요. 이 말은 이제가 정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일 거니까 답은 루트 3이다. 이렇게 쉬운 문제였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 코시-슈발츠의 부등식을 증명하는 친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시-슈발츠의 부등식의 숙지가 안 돼 있어. 잘 기억이 안 나. 이게 첫 번째인데 이반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할 때 코시-슈발츠의 부등식을 나의 풀이 옵션 중에 하나로 챙겨놓지를 못했어요. 남이 풀면 맞다 코시 쓸걸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할 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시-슈발츠 부등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써볼까?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이런 옵션이 여러 개 있을수록 좋다니까요. 있을수록 좋은데 대부분 여러분들 하나로 풀 줄 알면 그 하나로 쭉 밀고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런 거 안 배우고 왜 그런 거야 도대체. 40도 50도 아저씨들도 아니고 그런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때에는 뭔가 이것저것 다 알고 싶고 막 이래야 될 나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질문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이번 학기에 1등급이 그래도 10명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야. 그 어느 때보다 수학을 잘하는 학년인 것 같아요. 제 이제 질문 나오는 개수를 봤을 때는. 자,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야, 172번 로그 함수 푸는 분들 손들어 빨리. 로그도 안 하면 디귿을 못해요. 로그를 안 하면 디귿을 못해요? 어려워가지고. 디귿이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양수조건 있고요. 그죠? 곱의 종속변수가 각각의 종속변수의 합이다. 즉 곱을 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로그 함수지 뭐. 그럼 로그 함수 성질을 알면 답 다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뭐 고등수학 하니까 로그 함수를 풀 수는 없으니까 로그 함수 한 수가 한번 가보죠. 뭐가 어려운지. 일단은 FED 0이다는 바로 할 수 있죠. 11 집어넣어서. 맞니 아가들? 근데 F1은 1이라는 건 x와 x분의 1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fx 더하기 fx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 근데 f1이 0이니까 fx분의 1은 마이너스 fx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 근데 fx의 제곱분의 1은 같은 이유로 fx분의 1 더하기 f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fx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귀찮기만 하죠. 그죠? 졸라 귀찮기만 하다. 니은은 똑같은 얘기니까 이걸 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위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곱셈을 종속변수의 덧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니까 된 거고. 디귿이 문제인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fy분의 x 어차피 이거는 고비에만 처리가 가능하니까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잖아요? 맞나요? 아 이거는 근데 틀린 보기인데 뭘 고민을 하지? 이게 이제 바꿔봐야 여기에서 얘잖아요? 그죠? 틀린 거죠. 맞잖아. 그래서 기억니은 답이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이제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 쓸 수는 있어야지. 로그 함수에 이렇게 풀어놓고 서술을 하시오. 단 로그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0점 처리함. 이렇게 써있는데 누가 봐도 로그 함수 막 이렇게 쓰고 있을 거야? 그럴 순 없잖아요. 네. 73번 보겠습니다. 얘도 약간 좀 독특한 문제인 것 같긴 하죠. 네. 일단은 이게 가분 형태라서 계산이 좀 불편하거든.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합성함수잖아, 얘가. 그지? 그러니까 수열로 보면 점화식에 가까운 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보는 게 실제로 그 다음 항을 생성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저 상태로 보는 것보다. 아니 뭐 점화식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바꾸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웬만하면 이것도 사실 가분수잖아요. 가분수를 만나면 진분수로 분해하는 게 웬만하면 이익이다라고 했어요. 가분 상태 웬만하면 손해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바꿔가지고 F10을 알고 있으니까 F14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엑셀에 10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 나오니? 11분의 9 맞아요? 네. F18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나오니? 대답이 없네. 마이너스 10분의 1 아니야? 계산 빨리 안 해? 이 뭐 어렵다 그렇게 느려? 네. F22 전투기죠? 네. 자 얼마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1 나와요. F26 구할 수 있죠? F26은 얼마 나오죠? 10 나와요. 그러면 얘와 얘가 같잖아요. 뭐가 발견된 거야? 주기가 16이다. 이게 발견된 거죠? 예. 이제 나머지 다 푼 거죠. 그럼 1010은 10 빼놔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10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1000을 가지고 16으로 나누면 몫이 60이고 나머지가 8입니다. 계산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면 F1010은 뭐가 같냐면 F18하고 같은 거죠. 10은 이제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요. 됐니? 예. 그래서 이렇게 큰 거 나오면 다 주기성이야. 이거 뭐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77번 보죠. 두 실수 AB와 두 함수에 대하여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hx 지금 뭐 하자는 얘기냐면 a가 어딘지 몰라요. 아무튼 a의 좌측에서는 fx를 그대로 쓰고 a의 우측에서는 gx를 그대로 쓰자는 것도 아니죠. gx를 평행이로 오는 걸 갖다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는 얘기죠. 예. 그냥 보고는 모르겠다. 예. 그래서 fx하고 gx 그림이라 좀 그려봅시다. 공교롭게 합동곡선이잖아요.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두 개 방정식 풀어보면 해가 뿔마 1이죠. 이 정도 함수는 풀 수 있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대칭축이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이 두 개의 포물선은 서로의 꼭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위치관계 좀 생각하고 문제 풀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위로 볼록인 애가 마이너스 1, 2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아래로 볼록인 애는 합동이고 이렇게 생겼다는 말을 하고 싶은가요? 하나도 합동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조금만 벌릴게. 너무 좁게 그려졌어. 제 마음 아시죠? 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예. 그래서 얘가 fx, 얘가 gx다. 이런 얘기고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1대1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A가 어딘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해봐. 어딘지 모르겠으면 여기가 A라고 해보자. 그러면 hx는 일단 여기는 이걸 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걸 쓸 텐데 이제 저거를 끌고 와야 돼요. 저걸 끌고 와가지고 gx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여기랑 같은 라인에 있는 걸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이어 붙여야만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럼 기본적으로 이 A라는 게 내가 아무 데나 잡았지만 이런 데는 안 되겠지. 왜냐면 그러면 얘 혼자 벌써 안녕 난 1대1 대응이 아니란다 이러고 있는데 무슨 이게 답이야. 그치? 그러니까 진짜 아무 데나는 아니고 일단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군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뭐 0을 집어넣었어. 맛이 간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맛이 가지 않았네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저기 0이 들어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제일 커봐야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고 마이너스 1일 때 4를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A를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잡았을 때 이쪽까지 이렇게 함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의 선택지는 여기밖에 없거든. 무슨 말 이해되지? 계산하는 거 아니야. 여기 3,2죠. x는 1의 대칭인데 뭐 계산을 해. 그러면 얘를 데려오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만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 수학 좀 하는구나. 만족해.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예. 다음 m 플러스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m, b가 a의 원소니까 이제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들이고 m이 정수일 때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m이 정수일 때. 그러면 한번 해봤으니까 나머지는 쉽지 않나? 마이너스 1일 때 했잖아요. m이 마이너스 1일 때 b는 실제로 4였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m은 어차피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시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 1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데려와야 됩니다. 여기는 안 돼요. 1대1 깨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1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 방정식 그냥 풀면 된다고. x 뭐 나오지? 큰 거 찾는 거니까. 고마워요. 빨리빨리 계산하네. 1 플러스 루트 3 맞아요? 네. 그럼 얘가 1 플러스 루트 3, 1이잖아요? 그러니까 m이 얼마일 때? 막 2일 때는 얘를 얼만큼 데려가는 건데? 3 플러스 루트 3만큼 데려가는 거니까 b가 3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나머지는 여기 마3일 때 여기밖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m이 마3일 때 여전히 b는 4다. m 플러스 b니까 그냥 이 상태로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 합이니까. 네, 이 상태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5 플러스 루트 3? 그럼 참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울 건 없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를 만약에 못 풀었다면 일단 뭘 못 푸냐면 fx하고 gx를 똑바로 위치에 똑바르게 그리질 않아요. 서로의 꼭점을 통과한다는 것도 인지가 안 된 상태인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정적인 곡선이 있는데 그러면 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요. 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특징을 최대한 관찰하려고 해야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없다고 본데? 잘 푸네. 이 182번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최근에 기출에서 푼 적이 있어서 맞춘 거죠? 182번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잖아요. 1대1 대응을 단조함수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연속함수인 경우에만 1대1 대응이 단조함수예요. 불연속이 섞여 있으면 1대1 대응인데 단조함수 아닐 수 있어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 아닐 수 있다고. 절대 낚이면 안 돼. 많이 낚인다. 알겠지? 절대 낚이면 안 돼. 중간에 불연속이 개입하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해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그지? 83번 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fx를 x 플러스 t라고 했을 때 y는 fx가 곡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gx의 그래프가 x 플러스 2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는 뭐야? 왠지 풀기 싫어서 나한테 풀라고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네. 아니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답이 나오는 이런 매끄러운 문제를 왜 질문하는지가 약간 의문이긴 한데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fx는 곡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하면 안 되네.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지? 얘는 그냥 기울기가 1인 직선을 t에 따라 움직여가며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일 뿐이에요. 예.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움직여 보자고 실제로. 복사. 유의미한 지점은 이때 딱 그으면서 고민 좀 해야 되지 않나?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냥 교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유의미한 지점은 이때죠. 그죠? 세 번째 의미가 있는 지점은 이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미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당연히 아시겠지만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이때는 t가 1일 때죠. 이때는 t가 4분의 5일 때죠. 이건 이제 4분의 5인 거 어떻게 알았냐? 외웠죠 뭐.
많이 물어보니까 안 외웠어도 상관없어요. 예. 위로 블록인 형태니까 얘하고 x 플러스 t를 묶었을 때 접하는 거니까 중근 나오는 상태 뭐냐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4분의 1 나오려면 t가 4분의 5잖아요. 굳이 판별식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 4분의 1 계산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gx는 뭐 졸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경계값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부터 시작하는 거죠?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고, 얘는 이제 gt라고 안 하고 gx라고 부르니까 t를 잠깐 x로 바라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0개입니다. 1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다시 3개, 그 다음에 다시 2개. 끝나죠? 이렇게. 네, 경계 써보면 얘가 x가 마일보다 작을 때예요. 얘는 마일일 때죠. 얘는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예요. 얘는 x 1일 때고요. 얘는 x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을 때예요. 얘는 x 4분의 5일 때죠. 얘는 x 4분의 5보다 클 때입니다. 다 본 것 같죠? 자, 이래놓고 뭘 물어봤냐면 얘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수 세겠다고 또 얘를 그리고 있어요. 뭐 그려도 답은 나오는데 굳이, 왜냐면 얘 상수함수잖아요. 그냥 구간별로 다 상수함수잖아. 그러면 그냥 0이 가능한가? 이게 0이 가능한가? 마이너스 2면 가능하다. 그럼 이 범위에 있는가? 있다. 적합.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이 가능한가? 그러면 x가 얼마면 돼? 마일이면 되죠. 이때 범위 안에 있죠. 적합. 2가 가능한가? 0이면 되죠.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적합합니다. 3이 가능하냐? 1이면 되죠. 범위 안에 있어요. 적합해요. 근데 4가 가능하냐? 그럼 2잖아. 2는 범위 안에 없잖아. 볼 필요 없는 거고. 3이 가능하냐? 마일인데 뭔 개소리야. 그죠? 예. 밑에 다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뭐 대충 그렸더라도 구간별로 상수함수를 그려가지고 대충 그리면 안 될걸? 기울기 정해져 있어서. 맞잖아. 이걸 대충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직선을 막 휘게 해야 돼요. 맞잖아. 이 비율을 막 맞춰서 그려야 될 거란 말이지. 예. 근데 비율을 맞춰서 그린 학생 그런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시면 그래프 그려가지고 세면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진짜 내가 이 문제를 풀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조금 쉬고 싶으니까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덮어쓰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 누가 봐도 존나 귀찮게 생겼거든. 그러면 안 그리고 답을 낼 수는 없나? 이런 고민을 하셔야 머리가 좋아진다니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답을 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덜 노력하고 답을 얻을 수는 없나? 이런 시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이런 시도를 멈춘다는 건 여러분들의 두뇌의 스위치가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손만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해도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아시겠죠? 예. 87번을 볼까요? 됐고요. 야, 혹시 여기 C 다 안 푼 애 있냐? 손 들어봐. 좀 풀어야. 왜 안 푸냐, 민호? 응? 또 자꾸 이렇게 안 풀으면 미미민호라고 부를 거야? 응? 뭐라고? 자, 87번 보겠습니다. fx는 이미 확정적인 곡선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예. 1,5를 꼭지점을 하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가 움직이냐면 gx가 움직이는데 gx는 얘죠, 얘. 얘가 y는 11, 2를 미끄러지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거죠. 왜 이렇게 그림 못 그릴까? 진짜 스트레스 받네. 우리 엄마 어렸을 때 미술학원 안 보내줘가지고. 진짜로.
미술학원 다녔다면 좀 더 잘 그렸을 텐데. 여기가 y는 5고요. 그죠? 네. 이 정도가 y는 1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현재 t에 따라서 이 gx는 그냥 이동을 할 뿐인데 얘가 뭐라고 하냐, hx는 뭐한 함수죠?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한 함수입니다. 그게 보입니까? 두 함수 중 아래쪽에 있는 것을 선택한 함수예요. 이해하시죠?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드리면, t는 어차피 실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하니까 이때는 왜 하필 이렇게 대칭스럽게 그렸을까 내가? 네, 다시 그릴게요. 너무 대칭스럽게 그려져서. 이때는 작거나 같은 걸 선택하니까 얘를 따라오다가 이제 얘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따라가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hx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야, 근데 이 문제 여기서 푼 거 같은데? 기출에 있지 않았나? 똑같은 거 있었죠? 뭐였지? 최근에 푼 거 아니야 이거? 기억이 안 나나? 네, 아무튼 그래요. 예. 완전히 똑같은 건가 어쩐간 잘 모르겠는데 저 문제를 잘 외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어디선가 풀어본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이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예. 어떤 무슨 뜻이라고요? 존재요. 그냥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말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그럼 얘를 움직이다 보면 말 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리고 y는 hx 그래프와 y는 k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y는 5가 무조건 돼 보입니다. y는 5는 무조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6은 안 돼 보이잖아. 아니 6이 불쌍해 보인다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y는 6이 있다고 쳐요. 그럼 4개잖아요. 4개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그거는 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지금 간과하는 거죠. 맞잖아요. hx는 계속 변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통과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린 거예요. 예. 그러면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를 가고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교점이 이러면 2개밖에 안 나오네. 꼬라지가 어떻게 해야 3개가 나올까? (6이랑) 교점 이렇게 지나가면 되나? 교점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만나냐 안 만나냐 무시하세요. 그냥 막 그린 거라서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니까 3개에서 만나게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다 보면 될 때 있어? 그럼 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야죠. 5, 6, 7, 8 이런 거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어느 순간 뭐가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건 뭐랑 되게 상관이 있어 보이냐면 fx의 대칭성과 졸라 상관이 있어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안 되는 거를 먼저 서칭을 해보자 이거야. 자, 여기가 얼마였냐면 1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1의 대칭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여기랑 여기는 높이가 같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니?
이때 요 라인이 얼마인지 몹시 궁금하다. 얼마니? 이게 아마 y는 9일 거예요. y는 9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9가 돼버리면 이 하나를 빼고 싶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여기가 솟구치거나 얘가 솟구치면서 계속 4개가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에서 만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아래쪽에서는 되다가 이 9에서부터 경기에 걸려서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K는 5, 6, 7, 8까지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답은 26이다. 이렇게. 이해됐나? 이해됐어? 이해 좀 부족한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9일 때 살짝 옮겨보세요. 안 된다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이에 대한 태칭 때문에 3개가 아니라 4개가 아니라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빠져나가면서 이쪽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살짝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실제로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9랑 만나는 점을 보면 이렇게 2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3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개수가 줄어들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움직여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네. 그래서 5, 6, 7, 8만 된다. 라는 얘기고요. 88번은 좀 불편하긴 하죠, 문제가. 네. 어렵다기보다는 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에서 P가 A에서 출발하여 F까지 화살표 방향으로 변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총 길이는 5까지 움직이는 거라서 정의역이 0부터 5까지입니다. 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에요. PFA의 면적, 그러니까 이 동점 P와 나머지 두 점은 FA로 고정되어 있는, P만 움직이는 그런 삼각형의 면적을 추적해보자 라는 얘기고요. 네.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32분의 9인 모든 A의 곱을 구하고 싶다. 오케이. 얘도 일단은 치환을 선택한 거죠. FA를 B라고 해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FA를 B라고 해보자. FA를 B라고 했으니까 FB는 그냥 32분의 9고 fx의 최대값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하면 뭐 최대값은 가장 P가 높이 올라갔으면 최대값 아니에요? 예. 근데 가장 P가 높이 올라갔으면 이런 데 있으면 되는 거잖아.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 있다고 칠게. 알았지? 그러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정육각 성질 이용하시면 되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럼 여기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전체 높이는 루트 3이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2분의 루트 3인 걸 아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 내가 합성함수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치역이 정의역이 된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치역을 구해놔야 얘가 B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 FA가 B니까. 그래서 B의 정의역은 0부터 2분의 루트 3까지다.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P가 A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B인 점을 Q라 하면 삼각형 QF의 넓이는 32분의 9다. 이거는 그냥 저 32분의 9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뭐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넓이가 32분의 9가 나오는 점을 좀 찾아봐. 이런 얘기야. 근데 밑변이 1이잖아. 그러니까 높이는 16분의 9여야지 당연히. 역산해보면. 그럼 높이가 16분의 9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높이가 16분의 9다. 라고 하면 요 아래쪽에 있다는 거 알겠어요? 위쪽이 없죠. 16분의 9면 2분의 루트 3하고 뭐 대소를 굳이 비교해 보셔도 되는데 대충 봐도 2분의 루트 3은 16분의 9보다는 1에 가깝잖아. 16분의 9가 2분의 루트 3보다는 작을 것 같다는 어떤 직관적인 판단이 되죠. 안 되면 제곱해서 빼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요 아랫 라인에서만 생길 거다.
그럼 적당한 위치가 뭐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럼 이거 역산하면 16분의 9를 16분의 9는 높이니까 원래 우리가 2분의 루트 3을 이용해서 계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루트 3분의 2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8분의 3루트 3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8분의 3루트 3이 되는 a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 알고 싶은 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32분의 9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건데 8분의 3루트 3은 요 라인보다 위에 있겠지.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a를 이제 구하는 건데 이건 실제로 뭘 구해야 되냐면 거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이때 높이 구해볼게요. 높이는 뭐예요? 넓이가 지금 8분의 33이라고. 그러면 4분의 33이었겠지. 밑변 높이가. 그럼 높이가 4분의 33이겠지. 근데 이 4분의 3루트3은 더 위쪽에 있겠잖아요. 높이가 지금 커요. 크죠? 근데 요만큼이 이거인 거 알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얘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여기가 y는 2분의 루트 3인 상태잖아. 그럼 여기 2보다 4분의 루트 3만큼 더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실제 역산해야 되는 건 아까 여기처럼 역산해야 되는 건 4분의 루트 3을 역산하면 되는 거죠. 루트 3분의 2 하시면 2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면 2분의 1만큼 더 뻗어 여기서 2분의 1만큼 더 뻗어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여기서 2분의 1만큼 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위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분의 3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위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2분의 7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a의 곱은 4분의 21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함수의 이해도가 적당히 있으면 딱히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건 이제 도형에 섞어놨기 때문에 도형 해석하는 게 좀 귀찮아서 그럴 수 있죠. 질문의 이유가. 하지만 딱히 어려워서는 아닐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